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식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물론 주식으로 수익 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제가 이게 주식 세계에 있는데 좀 슬프죠.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슬픈데 이걸 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이 주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어떤 지적인 유의를 즐기려면 제대로 된 어떤 마인드랄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그냥 돈만 버는 게 목적이면 돈 모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 가지이지만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를 해가지고도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주식투자를 임한다면 궁극적으로 돈이 적은 돈을 움직일 때 아니면 그 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큰 돈을 운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은 꿈일 수도 있고 저도 당연히 그렇죠. 그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이 주식사를 그냥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물론 목적도 그 목적도 중요하죠. 근데 그 목적에 국한한다면 좀 의미를 좀 낮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워런 버핏처럼은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좋게 변하려는 그런 목적성을 띠면 예를 들어서 이 주식 투자 공부에 대한 것은 약간 무형자산 쌓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직업으로 삼은 지 오래됐고 평생 할 거니까 자꾸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 금액도 운영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금액도 운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직접 어, 돈 벌어서 뭐 부를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이용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 안 해도 대신 일하는 그런 존재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너무 어렵게 지금 하다 보니까 말이 좀 헛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주식 투자를 지적 이유로 삼기 위해서 물론 돈을 버는 것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버핏을 사람들이 뭐 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마인드 아니. 버핏은 궁극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업을. 그러니까 주식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소유하고 100% 소유한 기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경영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투자자이지만 경영자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언제까지 주식 투자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가 온다면 좀 더 큰 금액도 운용하고 싶고 그때를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신만이 아실 거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매매를 하는 게 국한하지 않고 실제 회사를 경영한다는 마인드가 좀 가미되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좋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큰 금액일 때 실수를 안 해요. 궁극적으로 큰 금액일 때 의미 있다 했잖아요. 주식사는 적은 금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큰 금액이 됐을 때도 잃지 않고 사업가처럼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경영해요. 그러면 크게 일을 저지지 않는 이상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주식사는 도박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가도 갑자기 망해. 무일푼돼. 이런 경우 많아요. 왜냐면 그게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주식투자를 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는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자산이 이렇게 쌓다가 확 꼬꾸라지지 않고 뭐 굴곡 있겠죠. 굴곡. 그렇지만 꾸준히 쌓고 이렇게 몇십 년 뒤에는 이렇게 쌓아줄 수밖에 없는 투자, 그런 공부 필요하죠. 오늘의 주제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나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재무제표 공부도 당연히 많이 했고요. 나름 많이 했어요. 뭐 재무제표 관련 책은 좀 의미 있는 재무제표 관련 책은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부분도 정량적으로 현출이 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말을 했잖아요. 경제적 회자 책을 읽어보면 그 주제를 딱 한 글자로 말한다면 정성적 분석, 그 어떻게 보면 경제 회자라는 게 정성적 분석을 말하는데 그게 수치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이 위대하다. 근데 숫자로 나타나지 않아. 의미 없어요. 궁극적으로 숫자로 나타내야 돼요. 단지 미래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경제 회자, 정성적 분석을 더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도 저도 이제 앞으로 평생 할 건데 여러분도 평생 할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제 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법비스 책도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요점이 중요하다. 주식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냥 뭐 몇백 페이지 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이 저자가 뭘 말하는 거냐. 결국 왜 성공했냐. 왜 실패를 안 하고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돈 벌어 왔느냐. 기업을 매매할 때 뭘 바라봤느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몇백 권을 책이 읽는 거예요. 몇백 권을 책을 읽고 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나름 공부를 했지만 아직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 현재 시점에서 주식자를 바라볼 때 중요한 내용을 이제 골라서 가능한 이제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당연히 저의 공부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걸 몇 가지 추린다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버핏이 했던 말을 당연히 연상하면서 제가 주식 투자 공부하면서 이제 혼합하는 거죠. 버핏의 생각, 저 경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매매할 때 뭘 중요시 해야 되냐. 그냥 사고 파는 게 능수능란한 게 중요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돈 버는 수단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잖아요. 계속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을 바라볼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진짜 경영할 때 제가 이제 장사를 한 9년 했는데, 그럼 결국 뭐가 중요했냐? 조그만 가게나 큰 기업이나 똑같거든요. 결국은 그냥 매출이 발생하고 지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자기 돈 다 하지 않잖아요. 일부 자기 돈, 일부 부채, 그리고 이자도 나갈 수도 있고 결국은 돈이 쌓아간 그런 작업이거든요.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제가 장사했을 때 그걸 감안하면 진짜 돈 들어온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나가는 게 많다. 그럼 안 싸요. 문제는. 물론 그러니까 장난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그건 디테일한 면이고 크게 이제 큰 테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어온 게 이만큼이에요. 근데 나가는 게 이게 다 나가. 그러면 쌓이는 게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돈이 100만 들어와. 근데 100만 원 나가. 그러면 쌓이는 게 없어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본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매출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업종마다 자본지출을 의미를 좀 달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매출을 발생하는데 자본지출이 필연적으로 맨날 발생해. 그래서 쌓이는 게 거의 없어. 매번 쌓이는 게 없어. 매출은 커지더라도 쌓이는 게 없어. 그런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이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근데 이 돈 들어온 것 중에 일부를 써요. 일부를 써도 그 다음에 그 매출 이상을 또 나긴 해요. 그러면 업종이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업종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진짜 큰 테두리를 먼저 공부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기업이 비용 처리 물론 이제 이 자본 지출한 것은 자본 지출이 뭔가를 먼저 말하는 자본 지출은 일반적으로 책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자본 지출 뭔가 버핏이 중요하대요. 되게 중요하대요. 자본주의 뭘까를 잘 정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재무지표를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잘 차이가 없어요. 쉽게 말해 자본 지출이 뭘 어떤 항목을 말하느냐 이 내용 자체도 없어요. 시중에 나온 재무지표 책에 보면 없어요. 자본 지출 이야기를 안 해. 그 사람이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자본 지출이 뭐지? 법이 중요하다는 게 뭐지? 재무제표에서 뭘 봐야 되지? 이런 내용 자체가 없단 말이죠.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알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무 지출은 결국 비용이 지출한 거죠. 예를 들어서 법빛이 그잖아요. 100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100억 어떤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똑같이 100억이 들어왔다 쳐요. A 기업은 100억 들어오는데 10억만 지출해도 돼. 그리고 90억은 현금성 자산, 유동금 자산으로 남길 수 있어. 근데 A 기업은 그런데 B 기업은 100억이 들어오면 50억이 나가야 돼. 아니면 그 다음에 매출이 발생 안 해. 그럼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을 사야 돼, 저희가? 당연히 A 기업을 사야죠. 왜냐면 자산, 회사를 이룬 자산 중에 가장 유의미한 자산은 물론 이제 뭐 디테일에 들어가면 좀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이나 그 자산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재무제표 이야기를 아직 안 했지만 자산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매출 채권도 있어. 채권이 갖고 있는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노후화돼. 그러면 현금 자산, 유동금 자산, 뭐 유용 자산 많죠. 물론 이제 뭐 유용 자산 토지 건물 땅이 이제 가치가 상승하니까 유용자산이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부동산 이야기 관점이잖아요. 일반적인 기업은 유용자산이 노화된다는 측면이 강해요. 물론 저희 시점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지출이 적은 기업, 그러니까 들어온 돈에 비해서 적은 지출, 그 들어온 돈을 일부만 지출해도 계속 회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최고예요. 이게 버핏 이야기거든요. 요는 자본 지출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매출이 발생하는데 일정한 지출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본 지출인데 그 자본 지출 항목 제가 이제 조만간 재무제표 이야기를 할 건데 항목 중에 유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먼저 아시고요. 자본 지출은 뭐다? 유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를 자본적 지출이라는 항목에 넣어요. 근데 들어온 돈에 비해서 최대한 적은 금액이 나가는 금액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좋아요. 물론 회사가 캐파가 커져 매출이 막 커지는 와중에서는 유용자 증가를 할 필요가 있죠. 공장 증설하고 그게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래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지. 회사가 엄청 커져 매출이. 그래서 유용자 증가하는 거 좋아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와. 그게 문제예요. 돈이 들어온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 플러스다. 그러면 칭찬할 만한 기업인데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래서 제가 자꾸 안 좋다는 지적하는 거. 회사는 엉망이란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본지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자본지출 되게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버핏이 그랬어요. 이제 버핏은 회사도 경영한 거잖아요. 기업을 여러 기업을 통째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자이면서도 투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도 해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돈 들어오되 조금밖에 안 나가면 좋다는 거야. 조금밖에 안 나가면 나머지 금액이 현금성 자산이니까 그거 가지고 유동금융 자산을 사든지 아니면 현금을 그냥 놔두고 이자율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좋은 기업을 인수하는데 현금을 쓰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들어온 돈을 상당 부분을 계속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공부를 좀 하려고 하잖아요. 평생 써먹을 거니까 평생 써먹으려는 작정을 하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쓰고 잠깐 쉬고 안 하고 나면 그런 열정 갖기 힘들어요. 근데 평생 할 거니까 좀 젊었을 때 공부를 해둬야지 나이 먹었을 때 공부를 좀 덜 해도 아니면 뭐 나이 먹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 제가 아는 형님들 봐도 나이 먹어서는 공부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좀 눈이 뭐 좋은 편 아닌데 눈도 침침해지고 이런단 말이죠. 지금 너무 지금 장황히 말한 건데요. 그래서 재무집 공부하고 뭐 경제회자 공부 이거 다 하다 보면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지출이에요. 어떤 기업이 매수할 때 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규모를 보고 자본지출, 유용자산 증가, 무용자산 증가. 근데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매출 증가에 걸맞게 이제 회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계속 그래. 계속 자본지출 커. 그러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유용자산 증가밖에 없을 수 있어. 유용자산 증가는 기본적으로 노후화돼요. 물론 롯데 기업처럼 이제 땅 장사를 하는 기업은 열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주식 투자는 롯데 기업 주식 보세요. 10년 동안 주식이래.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사 세계, 이 주식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는 게 땅이 아니야. 회사가 커지고 현금 생산이 늘고 자산이 커지고 이런 걸 중요해. 이제 롯데 기업 그래서 주가가 땅같이 증가하지만 주가는 이래. 10년 동안 이래요. 롯데 관련 기업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롯데 관련 기업을 뭐 공부를 할 필요 없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한 자본지출이 큰 회사, 유용자산이 큰 규모를 차지하는 회사는 사면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법니다. 그게 결론인데. 그래서 자본지출은 뭐다? 유용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항목을 보면 해당 기업의 자본지출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 재무제표 공부하면서 제가 지적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자본지출은 버핏이 가장 중시 여기는 대표적인 그 어떤 내용이긴 하죠. 버핏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뭐가 있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 그렇죠? 자기 자본 가지고 1년에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냐. 또 하나 뭐가 있죠? 자본주의 지출이에요. 버핏 관련 책을 제가 몇십 권 읽었는데, 거기 이제 버핏이 중요시 여기는 게 많죠. 근데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하나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 되게 중요하죠. 돈이 쌓이는 속도니까. 물론 이제 자산이 어떤 걸로 구성되느냐를 봐야죠. 근데 보기 전에 우선 쌓이긴 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쌓인 와중에 그 분석에도 의미 없어. 쌓이는 와중에 그 자산 중에 유의미한 자산이 몇 프로 정도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자본주의 지출이에요. 들어오는데 계속 나가. 그럼 안 쌓여요. 들어오는데 조금만 나가도 돼. 그럼 쌓이죠. 그 쌓이는 게 물론 이제 유동률 자산이라든지 당연히 현금에서 자산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현금 자산만 갖고 있으면 이자 놀이밖에 못하기 때문에 유동 금융 자산을 갖고 있든지 관계기업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돈 가지고 관계기업 자산을 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계속 사요. 진짜 유의미한 기업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쳐줘요. 그걸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기업을 사는 것을 유의미하게 봐주지만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돈 가지고 관계 기업을 사잖아요. 그러면 안 쳐줘. 왜냐면은 불투명하거든, 되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좌우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데 그 돈 가지고 관계기업 자산을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주가 다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심해요. 현실적으로. 십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게 좀 미국에 있는 버크셔 해서하고 좀 다른 점이죠. 제가 또 연결을 했는데요. 자본 지출은 뭐냐?
재무제표 항목에 유용자산 증가, 무용자산 증가 두 항목을 가지고 자본 지출을 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자본 지출 규모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기업은 들어오는 현금에 비해서 조금만 자본 지출해도 뒤에서 유지하고 매출 키우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어떤 기업은 들어오는 돈을 상당한 퍼센트로 써야지 매출이 증가해요. 물론 에코프로처럼 뭐 너무 화랑기야. 그러면 돈 들어온 돈을 상당 부분 써도 돼. 문제는 에코프로, 에코BM은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가 안 좋다 한 거예요. 회사는 엉망이에요. 그러면 주가 올라갔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이 좋다. 플러스이면서도 이용자 증가를 꾀한다. 그건 달리 평가해야 되죠. 아무튼 버핏이 말한 두 가지 크게 중요한 거, 하나는 ROE, 하나는 자본 지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 겸, 왜냐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런 내용을 이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이 안 볼까요? 고려 안 할까요? 물론 돈 버는 수다로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고려 안 할 수 있어요. 왜? 영업활동 현금을 아예 고려를 안 할 수 있고 자본 지출 뭔가 생각도 안 해. 왜냐면 올린 다음에 바로 도망갈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주식판을 제대로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고 유의미한 어떤 활동이라 생각한다. 지적 유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본 지출 항목을 되게 중시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을 산 다음에 안 팔 수도 있잖아. 통으로 먹어볼 수 있잖아요. 결국 그 회사 활동에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결국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 시총에 연관돼요. 궁극적으로. 제가 맨날 사다 팔다 그럴 거면 자본지출 항목을 무시해도 되지만 제가 이제 어느 쌍용을 샀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몇 년 다녀버려. 이 회사를 걱정을 안 할 상황이면 그런 기업이라면 그때 본래는 뭘 보고 있어요? 응? 자본지출 보겠죠. 업종 자체가 자본지출 적은 업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들어온 게 계속 싸기만 할 기업이야, 계속 앞으로. 그러면 그냥 솔직히 몇 년 동안 매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지출은 되게 중요해요. 지적유기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매하는 기업의 자본지출을 항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지출 중시 여길 필요가 있죠. 물론 버핏이 정말 중시 여기는 지표예요. 버핏은 직접 회사를 경영하거든요. 진짜 상황이야. 자본지출은 이 주가와 단기적 연동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지출이 적은 회사가 돈이 쌓이고 회사 상황이 좋아. 회사 상황이 좋고 돈이 쌓이고 그럼 결국 시청률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진리. 아무튼 오늘 초점보다 들어오는 현금에 비해서 자본지출 금액을 보셔가지고 제 옛날에 이제 몇 프로가 이것까지 정하라서 지금 이제 적진 않아. 그러면 좋은 기업 많이 없거든. 옛날에 이제 많은 기업을 보니까 몇 프로다는 걸 다 적어놨었는데 지금 이제 살게 많이 세팅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들어온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비해서 자본지출 몇 프로인가만 알면 되거니까 관리하는 종목이 적으니까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죠. 몇 프로가 자본지출이 나가냐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자본지출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제가 함께 저하고 얘기할 재무제표 항목에서 어떤 항목을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알아둘 게 자본지출이 적은 회사를 하는 게 좋다. 이걸 멍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